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가 펜타곤에 금고를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세금을 직접 쏟아붓고 있어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매달리는 한국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울산에 있는 고려 아연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 영양제 파는 곳 아니야? 혹은 그냥 평범한 철강회사 아니었어? 하지만 진짜 정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최신 군사 무기의 뼈대까지 통째로 쥐고 흔드는 엄청난 괴물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각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가루, 즉 희소 광물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만약 이 광물 공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자랑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아예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며 콧대를 높이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겠죠. 그날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편의 스릴러와도 같은 현실입니다. 미중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려 아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 아니 전 세계 자유진영의 최후 방패가 되었는지 그 섬뜩하고도 놀라운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러 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짜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세계 희소 광물의 90% 이상은 중국이 혼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시퍼런카를 빼들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안티몬이라는 광물까지 아예 빗장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름도 생소한 이 광물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전 세계가 난리일까요? 안티모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광물은 쇳덩어리가 수천 도의 엄청난 열을 버티게 해주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흡수하는 스텔스기의 특수도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분에 수십 발씩 불을 뿜어내는 K9 자주포의 포신을 만들 때도 이게 없으면 포신이 그대로 녹아내린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또 어떨까요? 캄캄한 밤에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찾아내는 야간 투시경과 레이더를 만들려면 이 두 광물이 절대적인 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중국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제 너희가 첨단 무기 만들 재료 단 1g도 주지 않겠다고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과 맞먹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도 재료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당장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의 공장을 멈춰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호주, 아프리카, 남미 대륙을 샅샅이 뒤지며 새로운 광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진짜 문제는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흙을 캐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물 덩어리 흙에서 순도 99.9%의 군사용 금속을 완벽하게 뽑아내는 재련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미국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완벽한 구세주를 찾아냅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울산 산업단지에 자리잡은 고려 아연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회사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독보적인 연금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철강 회사들은 광석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폐기물로 버립니다. 하지만 고려 아연은 다릅니다. 이른바 퓨머라는 독자적인 설비를 통해 남들이 버린 독성 찌꺼기를 1200도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무려 13종의 희소금속을 연속으로 쥐어짜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우리가 사과를 먹습니다. 남들은 껍질과 씨앗을 버릴 때 이 회사는 사과 껍질을 모아 최고급 잼을 만듭니다. 남은 씨앗으로는 값비싼 향기 기름을 짜냅니다. 심지어 말라 비틀어진 줄기까지 푹 달여서 만병통치약으로 쓰는 수준입니다. 버리는 불순물 단 하나 없이 펜타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첨단 무기의 핵심 재료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다급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단순히 우수기업에 보조금 몇 푼 쥐어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펜타곤이 직접 대규모 펀드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과 11조 원짜리 초대형 합작회사를 차려버립니다. 미 국방부가 지분 40.1%를 쥐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 직접 들어온 겁니다.
대신 핵심 기술과 공장 운영은 한국 기업에게 몽땅 맡겼습니다. 이건 기존의 외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한미동맹이 군인들이 모여 총을 쏘는 연합훈련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군의 첨단 무기 심장을 직접 박동하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산업안보동맹으로 진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안보 방패가 완성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위기는 바깥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부에서 터졌답니다. 미국과 손잡고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완성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이 알짜배기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 자본 세력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그룹 연합입니다. 만약 피도 눈물도 없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기업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5년 안에 무조건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투자금을 뽑아내야 하는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기업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는 당장 올스톱입니다. 대신 당장 장부에 돈이 찍히는 알짜 공장과 땅부터 내다 팝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직원을 대거 줄여서 인건비도 바짝 아낍니다. 그렇게 장부를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엄청난 웃돈을 얹어 비싸게 팔아넘기고 훌쩍 떠납니다. 우리는 이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흑자를 펑펑 내던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사모펀드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장을 팔아치우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그 잔혹한 사태가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쯤에서 아주 섬뜩한 뒷배경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하필이면 MBK가 이번 고려아연 인수에 쏟아부은 거대한 펀드 자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돈, 즉 중국 국부펀드의 자본이 약 5%가량 섞여 있습니다. 물론 MBK 측은 펄쩍 뛰며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는 아주 흔한 포트폴리오일 뿐이고 경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 단순한 투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그냥 돈을 잘 버는 평범한 공장이 아닙니다. 안티모니와 갈륨을 뽑아내서 미군과 한국군 주력 무기에 제공해야 하는 국가방산의 심장핏줄입니다. 만약 사모펀드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훗날 이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싸들고 온 중국계 자본이나 기업에 회사를 통째로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술자들이 50년 넘게 용광로 앞에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재련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펜타곤과 추진 중이던 11조 원짜리 초대형 파트너십은 그날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미 산업동맹은 붕괴하고 우리 방산의 목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 중국의 소나귀에 쥐어지는 겁니다. 이 숨막히는 쩐의 전쟁, 그 첫 번째 피 튀기는 전투가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회사의 최고 지휘권을 누가 잡느냐가 결정되는 운명의 정기주주총회 날이었습니다. 현 경영진 측과 사모펀드 측의 지분율은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초박빙이었습니다. 이런 결과 혹시 예상하셨나요? 회사의 운명을 가를 캐스팅보트는 지분 약 5%를 가진 국민연금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민연금은 기권을 던져버렸습니다. 사실상 국가 안보보다 중립을 택하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회사가 사모펀드의 통째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천만다행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합작법인 측 지분과 무엇보다 고려아연의 기술력과 미래를 믿어준 수많은 소수의 개인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미처럼 똘똘 뭉쳐 현 경영진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 경영진이 아주 가까스로 이사회 과반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안도하셨겠지만 아직 축배를 들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탄창을 갈아 끼우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모펀드 측은 패배한 와중에도 이번 총회를 통해 기어코 이사회 안에 자신들의 인사를 두 자리나 꽂아 넣었습니다. 언제든 경영의 발목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트로이의 목마를 심어둔 겁니다. 당장 올해 9월 이전에 또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말리는 2차 표 대결을 다시 벌여야 합니다. 다음번엔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거대 자본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흔히 아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말고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조용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심장 역할을 하는 알짜배기 기업들 말입니다. 고려아연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현금 확보와 이익만 쫓는 거대 자본 앞에서 이 소중한 핵심 방패들은 너무나도 허술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 방패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한 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일자리 몇 개 사라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재앙입니다. 치열한 미중 자원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쥐고 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조커 카드마저 통째로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자비한 거대 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 최고의 기술 주권과 안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단기 수익을 위한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 그리고 그 속에 얽힌 국가 안보의 위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